안녕하세요. HIS 헤럴드 교육센터에서 캔바이어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AP 케미스트리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이 시험을 대비해야 될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막막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나한테 더 적합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학생들과 함께 과학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충분히 관찰도 많이 했었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본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제가 충분히 해서, 제가 대신 고민을 해서 학습 기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가지시고 이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충분한 시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거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대비를 하기 앞서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요.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지금 대비하고 있는 AP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지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들 계시겠지만, 이 AP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료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대학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학점에 대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주는 테스트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 자체가 사실은 고등학생들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대학을 들어갔을 때 배우게 될 내용을 미리 땡겨서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세요. 따라서 이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은 총 2개의 섹션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지게 될 텐데,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MCQ 유형에 해당하는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총 90분이 주어지게 될 거고, 이 시간 동안에 60문항에 해당하는 MCQ 문항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 단순 지식 문제가 아닌 이 MCQ 문항 안에 계산 문제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60문항 9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 좀 이루어지셔야 하고요. 반면에 섹션 2 같은 경우에는 FRQ 문항이라서 일단 답안 자체가 서술형으로 작성이 되셔야 하는데요. 문항수 7문항이고, 이 문항에 주어지는 시간이 총 105분 정도가 됩니다. 선생님, 7문제 해결하는데 105분을 준다고요? 1시간 45분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문항은 7문항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에 붙게 되는 소문항이 적게는 6문항, 많게는 8문항까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MCQ 문항 같은 경우에 선택만 하면 끝나는 문항인데, FRQ 문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정확한 터미널리지와 정확한 컨셉을 써서 불필요한 문장 없이 딱 필요한 문장들만 가지고 답안 작성하는 요령의 연습이 좀 되셔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짧은 시간에 대비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아니라서 조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섹션들에 대한 이제 반영 비율은 정확히 50-50%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더 치중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세요. 그래서 MCQ 문항과 FRQ 문항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간과 문항수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 문항들을 통해서 나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케미컬한 내용은 뭘까에 대해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각각의 유니트들에 대한 반영 비중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칠레주 9%, 많은 비중이 20% 정도인 걸 생각하시면, 대체적으로 전체 문항 60문항인 걸 고려하셨을 때 나머지 부분들 대략 한 대여섯 문제
문제, 그리고 이제 20%까지 올라가는 비중을 차지하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문제 안팎의 문항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케미스트리를 정리하면서 뭐 atomic structure부터 시작을 해서 chemical bonding이라든지 intermolecular force라거나 뭐 여러분들 화학 공부하시면서 뭐 chemical reaction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좀 다루셨을 거고, kinetic스라고 하면은 speed of reaction 이 부분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될 거고요. thermodynamics 같은 경우에 equilibrium 포함해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다룬 토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principles of equilibrium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thermodynamics하고 equilibrium 같은 경우는 사실 경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acid and base가 사실 학생들이 가장 변별력이 나오는 부분이죠. 화학 잘 공부하다가 애시드 베이스 가는 순간에 선생님 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애시드 베이스 부분이 개념도 조금 어려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영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 애시드 베이스 같은 경우 사실은 토픽 하나인 것 같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조금 높고 저는 사실은 캠을 지던 입장에서 케미스트리의 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생들은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싫어하죠. 무슨 꽃이 이렇게 어마막지합니까?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SDM 베이스에서 앞에서 보셨던 speed of reaction, equilibrium, structure, atomic structure 이런 개념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SDM 베이스에 대한 트리트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념들의 종합체가 SDM 베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appl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케미스트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실험적인 과정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실험을 주어주고 이 실험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대략 한 79%이기 때문에 문항수로 한 5문제 혹은 6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유니트가 많죠. 그렇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많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섹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 섹션 1에 해당하는 멀티플 초이스의 경우에 총 5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Models as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워낙 이제 chemistry에서 다루는 word가 조그마한 particle들에 대한 word라서 이것들을 모형화 시켜놓은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어 있죠. 그런 모형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하는 지식과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항이 8 내지 12%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말 말 그대로 문제 해결력을 보는 문항 유형도 8 내지 12%. 그 다음에 모델 애널리시스라든지 내지는 mathematical routine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캠 문제를 주는데 어떤 실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실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 결과를 가지고 트리트먼트 해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혹은 이제 이 내용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이런 문항들을 물어보는 문항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온 실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의 이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argumentation 부분이 대략 한 12% 정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목은 케미스트리이지만 케미스트리 내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평가는 학생들의 과학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2 FRQ 문항으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평가 대상이 1개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앞에서 못 보셨던 게 3번 유형이실 거예요. 과학은 사실은 사용하는 자료가 상당히 다양하죠. 뭐 description이라고 해가지고 모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graphing을 하기도 하고요. 차트를 주기도 하고 테이블로 자료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뭔가 비주얼적인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FRQ 문항에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킬들은 사실은 MCQ 때 했던 부분이긴 한데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MCQ 때 평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을 평가하는 부분이 섹션 2의 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유니트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평가를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선생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게 궁금하시죠? 자, 제가 진행할 수업은 일단 구성 자체는 여러분들이 치르시게 될 테스트와 동일한 유형, 그러니까 섹션 1의 60문항 MCQ, 섹션 2의 FRQ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문항을 한 세트로 봤을 때 총 2세트에 해당하는 문항을 풀이를 진행하실 겁니다. 거기에 공급되어 있는 문항들은 일단은 past paper 기반으로 해서 완전 똑같은 문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조금씩 변형을 한 문항들을 사용했을 텐데 이 문항들 같은 경우에 원래 문제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져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수정하면 좀 어려워진다고 학생들이 보통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섹션에 대해서 섹션 1 같은 경우에는 MCQ만 총 60문제,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총 7문제 풀이를 대략 한 10강 안팎에 해당하는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시게 되실 겁니다. 사실 문항 수가 많긴 한데요, 선생님. 뭐 60문항, 7문항, 총 67문항인데 이거 풀이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함께 진행하는 수업 유형 자체가 문제풀이 유형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은 시험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알아, 다 안다고 학생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쌤, 저 이 문제 풀었어요. 맞췄어요. 잘했죠. 여기에 관심이 있겠지. 나도 안다고. 근데 자, 문제풀이 수업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어떻게 답이 나왔다고 치죠. 자, 그 답이 나왔을 때 왜 이 옵션이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왜 답이 될 수가 없는지 계산 문항을 풀었다라고 하면 정확히 내가 푼 수치와 일치하는 값이 옵션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푼 답이 요게 나왔는데 이건 보기에 없어. 근데 얘가 제일 가까워. 얘가 답이겠지. 이렇게 고르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더 안 좋은 경우는 대충 숫자 요런 거 나왔으니까 어떻게 지지고 볶으니까 이 숫자가 나와서 그럼 이게 맞겠지. 요렇게 답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 답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저랑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쌤 알겠는데 답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시면 곤란하세요. 아니 물론 문제풀이 수업이기 때문에 답 찾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학습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저는 답 고르기 스킬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뭐 소거하고 이거 아니까 답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뻔히 보이는 거는 저도 문제 풀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실제 문제 풀이는 이건데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 문제 나오면 이거 빼고 이거밖에 안 남는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식의 문제풀이 해드리고 난 다음 얘기인 거고 일단 문제풀이 하실 때는 관련 지식이 뭐가 있고 이 지식을 어떻게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풀이해야 하는지 문제 푸는 방법과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핵심 지식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문항풀이를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의 구성을 보시면 뭐 강의 시간이 40분, 50분인데 문제 푼 게 4, 5개, 4개, 5개밖에 안 돼. 뭐 이래?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는데 수업 내용 보시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정리하신다고 하면 별도의 내용 정리 없이 여러분들이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문항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함께 정리하시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쌤 저는 완전 노베이스 케미스트리인데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학생의 경우는 이 수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내셔널 스쿨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유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최고학년 수준에서 학교 수업 진행 중에 AP 프로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 수업 진행하면서 AP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 정도는
아니면은 훑었다라는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비기너 상태야, 진짜 완전 노베이스야라고 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건 아니면은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건 해서 비기너 상태는 좀 벗어나셔야 이 수업의 효과가 높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은 이제 AP 테스트를 앞두고 정말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일단은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학습 방법으로 수업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일단은 주어져 있는 페이퍼를 한번 본인의 힘으로 풀이를 해보시고 수업 들어오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문제풀이 하시면서 물론 답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나 이 부분 좀 자신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컨셉이 부족한 것 같고 뭐 이런 유형 문제는 내가 조금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학습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문제 풀이를 해서 답이 이거야 라는 걸 골라드리는 것 외에도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노트 필기 같이 하시면서 진행하시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시고 충분히 학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오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케미스트리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